안녕하세요. 정지현입니다. 어텐션 강의 여덟 번째 강의, Attention is all you need, 트랜스포머스 강의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랜스포머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가능하면 끝내보려고 노력은 할 텐데, 이번 시간 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한 번 정도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어텐션 강의는 첫 강의에서 What is attention? 어텐션이 무엇인가? 어텐션에 대한 뭐 다양한 정의에 대한 거, 그리고 버텀업과 탑다운 어텐션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진화 과정이라든지 우리 뇌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어텐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과 관련된 어텐션 첫 번째 이제 연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특히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어텐션을 이용하게 된 바다나우의 논문, 그리고 쇼 어텐던트의 소프트 앤 하드 어텐션의 차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셀프 어텐션 알아봤고요. 지난 시간부터 사실은 어텐션이 지금처럼 이렇게 각광받게 된, 그리고 특히 자연어 처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어텐션 전성 시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트랜스포머스 논문, 그리고 이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간단하게 큰 그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왜 이걸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가 어떤지는 지난 시간 강의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논문은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분 구글에 있는 여러분들이 썼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코더, 이쪽이 이제 디코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텐션이 크게 세 군데에서 어텐션이 진행이 되고요. 이 세 군데가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텐션이죠. 그러니까 디코더 쪽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영어하고 프렌치다 그러면은 뭐 이쪽이 프렌치, 이쪽이 이제 영어가 될 텐데, 프렌치에서 나온 단어들을 가지고서 여기하고 인코더 쪽에 있었던 워드들이 어느 녀석들이 얼마나 어텐션을 주는지 보는. 그래서 이제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각각 K하고 Q, 쿼리하고 K 각각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 이게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했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죠. 당연히 이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논문에서 제일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인코더 내에 셀프 어텐션을 합니다. 셀프 어텐션은 같은 문장들을 놓고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들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쭉 해내요. 그래서 이 안에 전부 쿼리하고 K 매트릭스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어텐션 밸류가 나오면 어텐션 밸류에다가 이제 밸류 값을 곱해가지고 답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 쪽에서는 매스크드 디코더 셀프 어텐션이라 그래가지고, 매스크드가 된 이유는 이거랑 좀 다른 게, 가만히 보시면은 이쪽 방향이 없죠. 왜냐하면 그 전에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만 셀프 어텐션을 계산할 수가 있지, 여기서 이제 미래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영향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안 보는 거예요. 미래는 안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디코더 셀프 어텐션,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제 인코더 셀프 어텐션이 여기가 이제 빨간색 여기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특히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이란 게 들어가 있는데, 멀티 헤드 어텐션은 오늘 강의에서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는 일단 쿼리 매트릭스하고 키 매트릭스하고 밸류 매트릭스하고 같은 거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풋 엠베딩에서 들어가서 포지션 엠베딩 인코딩이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간 벡터를 매트릭스 3개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디코더 셀프 어텐션이 이제 녹색 여기인데요. 여기도 이제 쿼리 키 밸류가 각각 이제 여기서 올라오는 거에서 활용,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쿼리 키 밸류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에 포지셔널 엔코딩도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서 미래에 있는 거를 이전에 있는 게 참조하지 않도록, 계산하지 않도록 해버렸어요. 그래서 masked multi-head attention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여기가 여기서 나온 값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올라온 값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여기가 이제 키하고 밸류 값이 되겠고, 여기서 올라오는 것이 이제 쿼리 값이 될 텐데, 이거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인코더 쪽의 셀프 어텐션은 키와 밸류 쪽에서 키와 밸류로 가져오게 되고, 디코더 셀프 어텐션 쿼리에서 가져오게 되고, 쿼리 키 밸류에 대해서는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이제 보강 하는 설명을 좀 이따 드릴 테니까
일단은 세 개의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계산한다. 뭐 요 정도만 어텐션을 계산한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구조를 이제 조금 더 그 보기 좋게 이제 해놓은 거고요. 보면 이게 하나의 블록이 돼 있는데 이 블록을 6개를 쌓았죠. 그래서 한 블록에 예를 들어 x1이 thinking이고 x2가 machine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여기 포지션을 엔코딩을 하게 이거 코사인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는 걸 보통 이용하는데 이거는 논문에서 그렇게 썼지만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설명 안 할 거고요. x1, x2가 들어갔다고 치고 이들 각각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을 위해 가지고 더하고 그리고 더한 거에 대해서 노멀라이저를 해야 되겠죠. 노멀라이저를 하고 그 다음에 벡터로 뽑아내야 이 여기 있는 벡터가 똑같게 뽑아내야 되니까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쳐서 또 한번 애드 한 다음에 노멀라이저를 하고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을 하고 그 노멀라이저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한 블록이에요. 엔코더 블록 하나. 그 다음에 똑같게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한 6개를 쌓는 거고요. 디코더 사이드도 보면은 이게 디코더는 조금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여기 그, 어, 그 이유는 여기서 들어오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디코더 어텐션과 함께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디코더의 매스크드 디코더 어텐션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애드 앤 노멀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온 값으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여기서 들어온 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텐션 계산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또 애드 앤 노멀라이즈 하고 이제 벡터로 뽑아내야 되니까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넣어가지고 애드 앤 노멀라이즈를 하면 여기에서 이제 이 한 블럭에서 나온 값이 G 값으로 여기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디코더 역시 또 쫙 쌓고요. 맨 마지막에 리니어 레이어하고 소프트맥스가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건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지금은 한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코더 네트워크 그 인코더 블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본 건데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이제 벡터가 들어오고 포지션을 인코딩을 해서 x1, x2가 들어가면 셀프 어텐션에 의해서 계산되는 것은 결국 g 값. 근데 각 사이즈가 똑같죠. 똑같은 g1과 g2를 계산해 냅니다. 요거를 계산할 때 이제 계산하고 나서 이제 add normalize는 layer normalization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값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니까 레지듀얼 커넥션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다가 g에서 올라온 걸 더해서 normalize를 하면 add normalize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게 다시 마치 x처럼 여기로 들어가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 블록이고요. 뭐 이거를 이제 코드 예를 들어 수도 코드로 하자면 스테이지 1에서는 이게 512 그 디멘션 차원 가지고 하게 되는데 임베딩 512에다가 뭐 토큰 포지션 인코딩 포지션 인코딩을 여기서 했죠. 이걸 두 개를 더한 게 스테이지 1에서의 아웃 값이 되고요. 여기 스테이지 2에서의 아웃 값은 여기 계산한 다음에 멀티 헤드 어텐션을 여기서 계산하는 거죠. 스테이지 1 나온 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스테이지 1에서 나온 거를 더해서 x 더하기 z가 되겠죠.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서 나온 거 하고 여기서 여기 있는 값이 그대로 더해진 거 하고 더해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에덴 노멀라이제이션 하게 되고요. 안에 들어있는 거를 좀 보자면 형태가 똑같죠. 여기 있는 이제 G1, G2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흔히 센텐스 엠베딩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 문장 안에 들어가 있었던 어떤 그 뭐 피처를 여기다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요 값들을 이제 센텐스 엠베딩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이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셀프 어텐션 하고 이제 기존의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어텐션 강의에도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두 개의 그 벡터의 시리즈들을 곱하면 프로덕트를 이제 벡터를 곱하면 하나의 값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값이 서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치가 높을 거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게 그래서 어텐션 수치가 더 높다라고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 각각을 크로스오버 하면서 다 계산을 해서 나누죠. 그 수식은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관련된 논문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근데 대상이 인코더 안에서 계산을 하니까 똑같은 문장에 있는 매트릭스 갖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X1에서는 Q1, K1, V1이라고 하는 웨이트가 들어가 있는 매트릭스를 뽑아낸 다음에 쿼리, 키, 밸류라고 불러요. 쿼리하고 키가 이제 어텐션 밸류로 계산하는 애고요. 그래서 쿼리하고 키를 곱하면 예를 들어 112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각 이 둘 사이에 해야 되니까 Q1하고 K2도 계산해야 되겠죠. Q1, K2는 96이 나왔어요. 얘하고 얘를 했더니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합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이들 각각이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0.88과 0.12로 나누게 되고요. 이때 수식에는 사실 여기 divide by 8이 들어간 이유는 이 숫자가 너무 이 디멘션이 크게 되면은 학습할 수 있는 수치가 잘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실험 결과 이제 디멘션의 스퀘어 루트 한 거를 나눠준 것을 소프트맥스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학습이 더 잘 되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요런 텀을 넣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기존의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했을 때 계산하는 방식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텐션 스코어가 되고 소프트맥스 하면 확률 1 중에 이쪽이 0.88, 이쪽이 0.12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래 있었던 V1을 곱합니다. 그러면 0.88에 해당하는 건 좀 짙게 나올 것이고 얘는 좀 더 적게 나오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계산을 해내게 되면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라고 부르고요. 이게 이제 대용량 행렬 연산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렬 연산은 GPU가 병렬화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RNN을 쓸 때에 비해서 굉장히 학습 속도가 빠르고 계산 속도가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어떻게 보자면은 트랜스포머를 도입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래서 학습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소프트맥스 수식이 나와 있는데 QK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계산을 하면 그 어텐션 밸류가 나오게 되고 요거를 스퀘어 루트 디멘션의 스퀘어 루트로 나눈 다음에 소프트맥스로 계산해서 그 값의 V를 곱하면 G가 된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엔코더에서 셀프 어텐션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사실은 뭐 각각의 레이어별로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계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에 비해서 대규모 행령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한 번에 계산을 해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병렬 처리를 하기 좋다는 거. 예, 그리고 또 RNS 할 때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최소로만 요구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성능을 갖다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두 개의 인풋과 아웃풋 포지션 사이에 그 패스를 가능한 한 최소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셀프 어텐션 할 때 큰 장점이고요. 다만 기존에 이제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어텐션을 계산할 때에 비해서 의미가 있는 것들에 대한 자체 레이블링이라 그럴까요? 어텐션 스코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적어지니까 이제 해상도는 이걸 찾아낼 수 있는 의미의 해상력은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도입을 합니다. 왜? 그냥 예를 들어 what is라든지 did what이라든지 뭐 새로 질문의 형태가 달라지면 같은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어텐션 스코어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의미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위치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차원을 나눠 가지고 여러 개의 헤드를 계산을 해서 합쳐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이즈는 다 똑같은 쿼리 키 밸류를 쓰는 건 똑같고요. 이들 각각에 대해서 어텐션 헤드를 하나씩 만들면 쿼리에 대한 웨이트, 그다음 웨이트 매트릭스, K에 대한 웨이트 키에 대한 웨이트 매트릭스, 밸류에 대한 웨이트 매트릭스 이렇게 계산을 하고 헤드 1은 또 똑같게 이렇게 해서 이걸 8개까지 쭉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세퍼레이트하게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G0부터 시작해서 G7까지 8개가 계산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제 이렇게 인풋 시퀀스가 들어가면 워드 임베딩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그 값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걸 8개 헤드로 나눠 가지고 각각 계산을 쭉 해요. 웨이트를 우리 아까 보여드린 수식에 해가지고 쭉 계산을 QKV의 그 값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냅니다. 그럼 이렇게 값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이 계산 더하면은 곱하고 더하고 뭐 등등을 하면 각각에 대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값이 나오게 되겠죠. 레이턴트 벡터가 G0부터 G7까지 나올 텐데 요거를 옆으로 길게 그 옆으로 붙입니다. 요렇게 붙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긴 이렇게 좀 길게 된 Z가 나올 텐데 여기에다가 웨이트 제로에 해당하는 값을 곱하게 되면 행렬 연산은 이렇게 생긴 거하고 이렇게 생긴 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요거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답이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조금 더 많은 수의 그 다양성의 의미를 학습하는 데 집어넣을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의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코더를 살펴볼 건데요. 디코더도 사실은 비슷한데 여기가 이제 그 논문에 있었던 그 그림이죠. 아웃풋이 있으면 그 아웃풋 임베딩을 하고 포지셔널 엔코딩을 해가지고 그 각각의 워드별로 얼마나 이제 그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고 애드 앤 노멀라이즈를 하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여기 이제 인코더 디코더 여기 인코더에서 넘어온 거를 갖고 여기 디코더에서 온 거하고 이 두 개 여기가 이제 Q가 될 것이고 이게 KV가 넘어올 텐데 이거는 우리 그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랑 똑같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네트워크랑 똑같습니다. 예, 멀티헤드 어텐션을 또 여기서 계산을 하고 애드 앤 노멀라이즈를 하고 피드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리니어 레이어가 요 위에 있는 거죠. 그 아래 위가 길어가지고 생략해 버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리니어 레이어하고 소프트맥스가 있어서 아웃풋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고 이때도 사실은 이 논문에서 조금 특이한 방식을 썼어요. 원하드 엔코딩 같은 0, 1 이렇게 쓰지 않고 좀 소프트하게 뭐 쓸 수 있는 것을 했더라고요. 스무스 레이블링인가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뽑아내기 위한 내용이고 여기가 서브 레이어 3인데 이거는 피드포드 네트워크, 서브 레이어 2는 인코더 디코더 멀티헤드 어텐션이고 서브 레이어 1은 매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매스크드인 이유는 디코더에서 그 seeing into the future라 그러는데 미래에 있는 것들을 미래에 있는 단어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얘가 제대로 학습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매스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것만 항상 그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오는 게 인코더에서 넘어오는 건데 키하고 밸류와 관련된 매트릭스 값은 인코더에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디코더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는 쿼리가 넘어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디코더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인코딩 됐던 거에서 값을 뽑아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소로스에서 그 값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문장을 시퀀셜하게 차례 배치를 하게 되면 글들을 써내게 되죠. 예. 그래서 인풋에 단어가 들어간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거 시퀀스 트랜스덕션이라 그러는데 문장을 읽은 걸 가지고서 다른 형태로 재배열하는 방식의 방식에는 트랜스포머스를 항상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강의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건데 트랜스포머스가 일으킨 변화는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기존에 항상 시계열로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RNN을 쓰지 않고 그냥 어텐션 계산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버렸으니까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센세이셔널 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뒤에 벌트라든지 GPT-2 같은 것도 나왔기 때문에 개량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뎁스를 만드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뎁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날아가는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인풋 시퀀스에 대해서 전체 인풋 시퀀스에 대해서 디펜던시를 뭐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사라지는 거 없이 굉장히 길면 길수록 뭐 그런 걸 제대로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포지셔널 엔코딩을 집어넣어 가지고 워드의 위치에 따른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커런트 커넥션을 없앰으로 인해서 병렬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피드 포워드 패션을 피드 포워드로 해가지고 계속 계산을 하는 방식을 해놔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솔루션으로 제시를 한 것이 어텐션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학습하는데 강력한 메커니즘이다. 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키와 쿼리 밸류라고 하는 똑같은 벡터를 이용해서 약간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계산만으로 이제 그 어텐션을 계산해낼 수 있도록 한 부분, 굉장히 좀 클레버, 굉장히 좀 지혜롭게 이런 걸 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들 각각을 블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리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겹의 여러 겹으로 레이어를 쌓게 쌓을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충분하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학습이 좀 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넌 리니어리티를 어느 정도 집어 넣으면서도 충분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파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아이디어와 솔루션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테스트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 논문이 정말 최근 한 몇 년간 제일 중요한 논문이 됐다. 제일 중요한 연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어텐션 강의 이제 한두 번 정도만 더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이 트랜스포머스가 일으킨 여러 가지 변화, 그로 인해 가지고 이거에 이제 그 변형을 가해서 조금 더 나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이제 BERT하고 GPT-2 같은 것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이제 트랜스포머스의 어떤 진화 관련된 여러 그 모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